자, 이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아까 전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지질시대는 그 시생누대였고, 그 다음이 원생누대였죠. 요거를 합쳐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시생누대의 특징을 먼저 필기해 볼게요. 자, 시생누대는 대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어요. 산소가 거의 없으면 생물들이 육지에서 살기 되게 힘들겠다, 맞죠? 그리고 시생대에는 후기에 빙하기가 있어서 그때 조금 추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생물은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시간은 대략 35억 년 전에. 사이아노박테리아는 영어거든요. 사이아노박테리아. 한국어로 바꾸면 남세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시생누대는 사실 화석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이때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거의 30억 년 전? 그 정도로 엄청 과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몇 개 화석이 남아있는데 이 시생누대를 알 수 있는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바로 이 남세균이 살다 간 흔적이 그 흔적 자체가 화석으로 된 것입니다. 자, 요게 남세균이고요. 남세균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남세균 색깔이 초록색이네요. 맞아요. 남세균은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광합성을 해서 대기에 점점점 산소를 증가시켜줘요. 어디에? 대기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남세균은 세균인데 얘네가 특이하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집을 짓고 살거든요. 얘네가 살다 간 흔적들이에요. 이제 여기 있는 사진은 현재 화석은 아니고 현재도 남세균이 어딘가에 있거든요. 그 남세균이 살다 간 흔적이 여기 이렇게 지금도 남아있는 거고, 요 돌멩이 덩어리가 화석이 된 게 그게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자, 이런 것들. 자, 이거는 현재 화석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이아노박테리아, 남세균이 열심히 살다 간 흔적입니다. 요 돌멩이 자체가 화석이 되면 그걸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밑에 원생누대 이제 환경을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시생누대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걔가 열심히 광합성을 해서 대기 중에 산소를 점차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때는 생물이 조금 더 진화하여서 세포가 여러 개인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게 돼요. 아직 뼈는 없어요. 다 무척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다세포 동물들이 화석이 되었는데 그 화석을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얘기해요. 이 에디아카라는 동물의 이름이 아니라 이런 다세포 동물의 화석이 무더기로 나온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호주의 에디아카라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그 지역에서 나온 화석을 다 묶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살았던 그 생물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거고요. 다 물속에서 살고 있죠? 근데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화석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너무 선명하게. 이 생물들은 사실 뼈도 없고 단단한 부분도 없어서 이렇게 화석이 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화석이 되었고, 그 화석이 지각 변동도 받지 않고 호주에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걸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무슨 시대죠? 원생누대.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고생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선 고생대라고 이제 외우면 안 되고, 고생대 안에 오, 실대, 석패 각각 기마다 어떤 생물이 번성했고 어떤 화석이 나타나고 어떤 환경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선 환경의 경우에는 그 시대별로 하는 것보다는 우선 전반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고생대는 대체로 온난했어요. 대체로 온난했고, 이 온난했다는 증거는 그 두꺼운 석계암층이나 증바람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 별표 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구의 오존층이 지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고생대 때 생겨요. 고생대 때 생겨서 이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육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아까 그 양서류 같은 동물들이. 그리고 고생대 말기에는 요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고말 중초 판게아가 형성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태양에서는 자외선이 오고 있는데요. 지구로. 자외선의 종류가 A, B, C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B랑 C는 그 오존층이 거의 다 막아주고 우리한테 그래도 A는 와요.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거겠죠. 요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생명체가 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물은 캄, 오실대, 석패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캄브리아기는 무척추 동물들이 번성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척추 동물은 삼엽충이나 완종류이고요. 그리고 이때 아까 얘기했던 고생대 생물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삼엽충이고요. 이것도 삼엽충이고요. 삼엽충 눈 보이나요? 이거는 삼엽충이 이제 바다에서 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입니다. 자, 이거는 완종류예요. 꼭 뭐처럼 생겼어요? 조개처럼 생겼죠. 이거는 화석이고 요거는 실제 지금도 아주 소량 남아있는 완종류예요. 조개랑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캄브리아 기는 끝이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 학습지에 보면 화석이 있는데 화석은 요 고생대 설명 다 끝나고 한꺼번에 얘기해 줄게요. 자, 오르도비스기는 최초의 척추 동물이 누가 나타난다? 어류가 나타나요. 어류, 물고기. 그래서 이거는 보트리오레피스, 사카밤바스피스, 뭐 다양한 어류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실루리아기는 아까 얘기했던 이때 드디어 이제 오존층이 뭔가 완성되면서 생물이 육지로 진출하게 되는데 처음으로 육지로 올라왔던 거는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게 그 최초의 식물인 쿡소니아예요. 쿡소니아 이름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그냥 선생님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식물이 먼저 올라와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쿡소니아의 화석입니다. 아주 엄청 그 얇은 쿡소니아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고생대의 생물은 우선 대봉기는 어류가 번성했던 시기예요. 어류가 아까 처음으로 나타난 건 오르도비스고 대봉기에 드디어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때 유명한 어류가 갑주어예요. 갑주어. 그리고 이때 양서류도 출현하게 됩니다. 이게 갑주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갑주어 화석입니다. 그리고 이 어류가 조금씩 그 앞 지느러미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느러미가 조금씩 갈라지면서 손가락처럼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양서류로 진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석탄기 폐렴기에는 대형 양치 식물이 또 엄청나게 많이 번성해요. 혹시 기억나나요? 고생대에 가장 번성했던 생물은 어류랑 양서류. 그리고 식물은 뭐였죠? 양치식물. 자, 그리고 이 양치식물이 땅에 묻혀서 거대한 석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를 석탄층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때 고생대 끝나갈 때쯤에 이미 파충류도 조금씩 나타나요. 자, 이거는 그 석탄기의 고생대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거고요. 이것도 상상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게 최초의 파충류라고 생각되는 힐로노무스, 페트롤라코사우루스, 다양한 파충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폐렴기 말이 되면은 이제 거시식물도 점점 이제 번성할 준비를 해요. 먼저 그 지난 시기에 등장을 하고 중생대에 이제 번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시식물은 등장을 했지만 이때 폐렴기 말에 그 어마어마한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렴기를 끝으로 고생대는 끝이 납니다. 거시식물의 종류에는 은행나무나 소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상상하고요. 자, 그래서 화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삼엽충은 고생대 내내 번성했거든요. 그래서 삼엽충 화석을 보면은 고생대다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필석이 번성하고 갑주어가 번성하고 방추충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푸줄리나도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 화석이 어느 기에 번성했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리고 여기 보죠? 필석은 언제만 나타난다?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에 얘가 필석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총 정리한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고생대 한다고 너무 고생 많았는데 고생대가 제일 많고 중생대, 신생대는 진짜 없어요. 빨리 해볼게요. 자, 중생대는 3개의 기로 나누고요. 드라이아스기, 쥐라기 3개의 기만 하면 돼요. 자, 중생대 환경의 공통점은 온난한 기후가 지속되었고 여기 별표 칠까요? 중생대가 유일하게 빙하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 이거 온난을 떠나서 정말 뜨끈했던 그 시대예요. 그리고 이때는 판게아가 분리되니까 점점 그 생물들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져요. 땅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다 흩어지게 되면 그 땅의 위도도 되게 땅이 분포하고 있는 위도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해수 그 바닷가도 많아지고 이러면은 서식 환경이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그 1차 고사 때 했던 거 판게아였는데 점점점 분리돼서 현재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게 요게 중생대의 모습이에요. 네, 조금씩 분리되고 있는 모습. 자, 중생대의 먼저 첫 번째 트라이아스기에는 2종류가 번성합니다. 2종류의 대표적인 생물이 암모나이트예요. 그리고 파충류는 아까 언제 처음으로 나타났죠? 고생대에 나타났고 요 트라이아스기에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심지어 포유류도 나타나요. 하지만 번성하진 않았죠. 공룡도 나타났고. 자, 이건 상상하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암모나이트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현재 생존하는 생물인 앵무조개입니다. 자, 그리고 쥐라기에도 또 2종류가 번성했고요. 2종류의 대표 주자는 암모나이트. 그리고 이제 드디어 파충류가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파충류의 대표 주자는 이 당시 공룡이었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시 식물도 번성하고 시조새도 나타나요. 이게 시조새 화석이고요. 시조새는 이거는 이제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얘는 조류와 파충류의 특징이 모두 있는 독특한 새예요. 시조새. 자, 그리고 마지막 중생대의 마지막 백악기. 백악기 말에는 암모나이트란 공룡이 멸종하고 드디어 우리의 조상님인 영장류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시식물도 출현만 해요. 아직 번성은 아니고. 자, 그리고 백악기 말에도 한번 생물의 대멸종이 있었겠죠? 이건 다 알고 있죠? 공룡이 왜 멸종했을까요? 맞아요. 운석 충돌 때문에. 자, 그래서 화석을 정리해보면은 공룡은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다 번성했고 암모나이트도 다 번성했고 시조새만 쥐라기 때 이제 표준 화석입니다. 자, 요거는 전체 정리한 화면이고요. 자, 마지막 이제 신생대 한번 해볼게요.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4기 신생대도 3개의 기로 나눠지고요. 신생대는 처음에는 따뜻했는데 나중에는 빙하기였다가 빙하가 조금 녹았다가 다시 빙하기였다가 녹았다가 다시 빙하기였다가 녹았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현재와 비슷한 땅 분포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팔레오기, 네오기 때는 유공충이 번성하는데 이 유공충의 대표 주자가 화폐석이고요. 속시식물이 번성해서 얘네가 막 꽃이 피고 막 번식을 하니까 초원이 형성돼요. 이게 화폐석이고요. 네, 이거 화폐석. 아까 얘기했던 유공충의 하나인 화폐석. 자, 그리고 제4기에는 대형 포유류가 번성해요. 그게 바로 누구죠? 신생대의 표준화석인 매머드. 이제 매머드는 빙하기가 오면서 멸종하게 됩니다. 네, 매머드의 뼈 화석이죠. 네, 그리고 매머드는 코끼리의 우리 조상님이라고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화석을 정리해 볼게요. 화폐석은 팔레오기, 네오기, 그 다음에 매머드는 제4기의 표준 화석입니다. 자, 요까지 하면 끝이고요. 선생님이 엄청 급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잘 알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없고 그냥 꾸준히 외우고 확인하고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